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미 해군 해병대가 네메시스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이 도서 지역에서 신속하게 항공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미사일 발사 차량을 내려놓고 거기서 미사일 쏴서 중국 함대 또는 중국 지상 타격하고 하는 이 네메시스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기동성 있게 그냥 아예 상륙함 또는 LCS 같은 연안 초기함 이런 데서 그냥 때려버리는 이것까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답니다. 지금 중국 큰일 났네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수호이 35를 계약해서 돈까지 지불하고 현지에서 지금 기종 전환 교육까지 받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수호이 35를 캔슬, 반품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국제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고 이 수호이 35가 어디 가겠냐? 이란으로 가게 되겠는데, 관련한 소식 굉장히 중동전세 힘들어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획득 평가가 시작되는 미 육군의 극초음속 무기의 첫 번째 해외 배치 지역은 어쩌면 나라가 아니라 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LRHW의 미 해군 상륙함 함상 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미 해군 내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연구 개념으로 미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LRHW를 해군 함정에 탑재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네발뉴스가 현지 시각 1월 3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해 9월 미 해군 대학원에서 제기된 함대의 극초음속 능력 도입이라는 재하의 연구를 통해 오는 2025년 미 해군의 재래식 즉시 타격, 즉 CPS 도입 이전까지 공백을 메울 목적으로 LRHW를 해군 함정, 특히 갑판의 여유가 있는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등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운용 방식은 미 해병대의 M142 하이마스를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헬기 갑판에서 운용하는 것을 모방한 것인데요. 미 해군은 육군의 M870A3 트레일러에 결합된 고정된 방식의 LRHW 외에도 트레일러에서 미사일 캐니스터만 떼어내어 상륙함이나 병력 수송함, 연안 전투함 갑판에 실은 뒤에 선미의 크레인을 이용해서 기립한 뒤 발사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미 해군은 1차적으로는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나아가서는 연안 초기함 LCS 헬기 갑판에서 LRHW를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미 해군의 극초음속 무기 전력화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3년이 당겨진 2022년, 즉 올해가 될 전망입니다. 미군은 하이마스 함상 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전례를 근거로 이 같은 통합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략적 타격 능력을 빠르게 획득하는 미 해군의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25,000톤급 상륙함이죠. 이 뒤에 갑판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여기서 쏘겠다. 보시다시피 트레일러, 뒤에 이제 트레일러 발사 차량만 있어요. 앞에 차량은 없고 그냥 트레일러만 있죠. 그래서 전원 공급하고 쏘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 테스트한 사진이고, 여기다가 다량 실어놓고 다량 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LRHW는 2000km 나가는 그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이죠. 이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원래는 이제 네메시스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수송기에다가 딱 싣고 들어가서 도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또는 이 오키나와 제도에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고 거기에 일본이 비행장들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에 C-17 수송기 이런 거 탁 착륙해서 이거 내리고 그리고 쏘고 다시 딱 집어넣고 또 퇴출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오키나와 제도가 쫙 연결돼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있고 군산에 내려가지고 군산에서 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이징이든 뭐든 이 2000km 내에는 전부 다 미 육군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LRHW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니까 막아낼 수도 없죠. 한국 군산에서 이거 쏴버리면은 10분 내에 베이징까지 가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상황인데, 이걸 미 해군이 그거 우리도 하자 해서 이렇게 샌안토니오급 강습 상륙함 후방 갑판에다가 이거 갑판 넓으니까 여기서 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또 더 나가서 이렇게도 하자 해가지고 LCS 연안 초기함이죠. 또 병력 고속 수송선 있죠. 페리 같은 거, 이걸 아주 스트레치하게 만든 페리 같은 거, 여기다가 하와이에서 해변대 짓고 신속하게 우리 평택으로 오고 우리 훈련할 때마다 왔죠. 거기에 후방 헬기 갑판 뒤에 뭔가 짐 실는 곳에 이렇게 이제
LRHW 미사일 집어넣고 그걸 여기 있는 이 크레인, 물자 내리는 크레인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뭐 덜렁덜렁 해도 된다 이거죠. 어차피 좌표는 안에서 다 입력하고 쏘기만 쏘면은 지정된 좌표로 날아가는 거니까 뭐 좀 덜렁덜렁 해도 여기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쪽으로 이렇게 탁 드러내고 대각선으로 덜렁덜렁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쏜다. 이것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더군다나 LCS, 그 프리덤이나 인디펜던스 같은 경우는 완벽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또 적당한 스텔스 디자인까지 되어 있어서 원거리에서 탐지하기도 힘들고 그런 데에서 이렇게 2000km짜리 극초음속 지대지 미사일, 여기는 이제 함대지가 되겠는데 이런 거 쏴버리고, 이야 불안하겠죠.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병력 고속 수송선, 이 페리호죠. 사실은 카페리 같은 거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 끄집어내 가지고 발사기만 있으니까 여기서 내부에서 그냥 발사 좌표는 입력을 하면 되니까 오퍼레이터가 뭐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 쏘고 자기가 이제 스테빌라이징 해가지고 자세 잡고 날아가고 이렇게 쏘겠다는 것이니까, 하늘에서는 수송기가 날아다니면 수송기에서 파레타이징 해서 떨어져 가지고 제즘 왕청 쏴버리고, C-130 같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던 그 수송기가 제즘을 그 스텔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거 18발 쏴버리네. C-17 같은 거 오면 48발, 뭐 이거는 뭐 B-1B 폭격기 두 대의 역할을 해버리네요. 이야 이거 겁나서 살겠냐 이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아무것도 아닌 발가락 떼처럼 보았던 이런 허접한 배가 여기에서 시대지, 이제 함대지 미사일 2000km짜리 쏴버리네. 이야 중국 완전히 똘똘똘똘 포위가 돼가고 있는데 겁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가 신흥균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쿠바를 포섭해서 쿠바에다가 중국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데 자기네들 본토가 공격받는 건 용납을 하지 않죠. 중국이 레드라인 어떻게 넘어갈지.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레드라인 다 침범당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할 때 오징어 다 지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두 발로 다 뛰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은. 큰일 난 줄 알려드렸고, 최근 러시아에서 수호이 35를 대량으로 긴급 도입한다는 이란의 발표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란의 수호이 35 발표가 있기 전에 기존의 수호이 35를 주문했던 국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계약 취소를 통보해서 수십 대의 수호이 35 기체 물량이 허공에 뜨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수호이 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거나 계약한 나라들이 잇따라 전투기 구입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대금이 지급된 계약의 파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현지 시각 1월 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 등 서방 매체가 인용 보도한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수호이 35 구매 의사 철회 또는 계약 파기를 선언한 나라는 이집트와 알제리, 인도네시아인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는 최소 56대 이상의 수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여 대 도입 의사를 밝혔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러시아와 수호이 35 도입 논의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14대를 주문했던 알제리는 물량 일부가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 자체를 취소했으며, 30대를 주문한 이집트 역시 러시아 현지에서 인수했던 기체들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수호이 35 전투기 도입을 취소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받고 있는 경제 제재 때문인데요. 주문을 취소한 3국은 이번 거래를 통해 미국과 유럽이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을 두려워해서 도입 직전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현재 러시아에는 이집트와 알제리용으로 각각 17대와 10대가 생산된 수호이 35 물량이 허공에 붕 뜨게 됐는데요.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기체들은 수호이 35 긴급 도입을 결정한 이란의 손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야,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러시아 큰일 났네요. 이게 이제 경제 제재의 한 단면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고 러시아를 이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죠. 국제금융망 퇴출하면 달러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전 세계에서 어떠한 무역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죠. 뭐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냥. 지금은 어차피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달러 외에 새로운 기축통화, 즉 뭐 암호화폐
이런 거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막 많이 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호이 35를 정말 놀랍게도 이집트가 2017년에 계약해가지고 이게 좀 5년 됐으니까 이미 만들었죠. 7대 만들어 놓고 이집트 공군 조종사들이 러시아 현지에 가서 기종 전환 훈련까지 받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이집트가 스톱! 우리는 계약 파기 안 해. 그리고 조종사들 돌아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17대가 생산되어서 나와 있고 그중에 10대는 이집트 공군용으로 도세까지 마쳤고 그리고 공군 조종사들은 기종 전환 훈련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스톱 우리는 안 해. 전량 반품이야. 하고는 구매 철회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야, 기가 차죠. 알제리는 또 북유럽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호이 35 제공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멀티롤, 폭격까지 능한 이런 엄청난 전투기죠. 수호이 35 그리고 수호이 34 이건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조종사하고 무장사가 두 명이 양쪽으로 타고 폭격에 또 특화된 장거리 폭격에 특화된 이 프랭크 시리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알제리가 왜 폭격기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수호이 34 거기다가 또 수호이 57 스텔스기까지 이렇게 풀 패키지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1차로 수호이 35를 10대를 생산해 놓았는데 그거 계약 파기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인도네시아는 뭐 워낙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수호이 35 도입 협상 중에 있던 인도네시아는 협상 철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히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나와 있는 게 27대. 그리고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몇 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마 그 정도 물량 지금 있겠죠. 한 달에 한 대꼴로 생산하는 것이 크지 않은 공장의 어떤 뭐 상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야, 그러면은 지금 뭐 최소 30여 대 아니면 뭐 한 40여 대 이상의 전투기가 만들어 놨거나 다 만들어 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살 사람이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우리 수호이 35 긴급 도입하고 싶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 아니냐. 니들 그거 큰일 났잖아. 그거 우리한테 싸게 팔아. 지금 이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수호이 35를 정말로 이란이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에서 이스라엘의 F-15I 그리고 이란의 수호이 35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걸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이란 전투기 조종사들이 긴급하게 러시아에 가서 기종전환 훈련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팔레비 국왕 시절 1970년대 도입했던 F5나 F-14 이런 거 운용을 했죠. 그래서 이 러시아제 전투기에 맞추고 또 그들은 2세대, 3세대 전투기만 운영했는데 갑자기 4.5세대 전투기로 점프해서 이걸 이제 교육받으려고 하면 꽤 힘들 겁니다. 아무튼 그 교육을 다 받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F-15I하고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란을 때리려면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빨리 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를 받으니까 우크라이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